끝까지 가지고 가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집 한 채가 있으니까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팔거나 자녀에게 물려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집이 있는 한 노후가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처음으로 냉정하게 들여다봤을 때 그 생각이 얼마나 막연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집은 있는데 쓸 돈이 없었습니다. 집은 있는데 몸이 그 집과 맞지 않아지고 있었습니다. 집은 있는데 그 집이 오히려 삶을 묻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집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정말 괜찮은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끝까지 가지고 가도 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지금 그 집에 대해 해야 할 결정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것은 집을 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집에 대한 결정을 더 이상 막연하게 미루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채널을 닫지 마십시오. 60대 초반에 한 남성이 있었습니다. 편의상 광일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광일 씨는 30대에 장만한 아파트를 지금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 집에서 자녀들을 키웠고 그 집에서 부모님을 모신 적도 있었으며 그 집에 삶에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주변에서 여러 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제 자녀들도 독립했으니 집을 줄여서 노후 자금을 마련하라고. 그런데 광일 씨는 그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끝까지 가지고 가야지, 우리 집인데. 그 말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한 번도 그 생각을 의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60이 넘으면서 처음으로 그 생각에 의문이 생겼습니다. 끝까지 가지고 가면 정말 괜찮을까? 그 질문이 처음으로 찾아왔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가지고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집을 끝까지 가지고 가려는 마음에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들이 하나같이 맞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것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집이 내 것이라는 감각입니다. 오랫동안 살았고 많은 것이 담겨 있으며 이 집을 떠난다는 것이 삶의 일부를 잃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집에 대한 애착이 강할수록 끝까지 가지고 가고 싶은 마음도 강해집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는 생각입니다. 평생 모아서 장만한 집을 자녀에게 남겨주는 것이 부모로서 해야 할 일이라는 생각. 이 생각이 집을 처분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그 집을 원하는지, 그 집이 자녀에게 도움이 되는지를 제대로 따져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팔면 살 곳이 없다는 두려움입니다. 집을 팔면 어디서 살아야 하나 하는 걱정이 결정을 막습니다. 그런데 집을 팔고 더 작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모르거나 생각해보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네 번째 이유는 집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지금 팔면 손해인 것 같고 조금 더 기다리면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몇 년이 되고 몇 년이 10년이 됩니다. 광일 씨 안에는 이 네 가지 이유가 모두 있었습니다. 내 집이라는 감각,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는 마음, 팔면 살 곳이 없다는 두려움,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이것들이 합쳐져서 이 집은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얼마나 냉정하게 따져본 것인지를 광일 씨는 한 번도 확인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그 냉정한 따져봄의 이야기입니다. 이 두 번째 이야기가 오늘 영상에서 가장 많은 분들이 처음으로 직면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집을 끝까지 가지고 가면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집을 끝까지 가지고 간다는 것이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봐야 합니다. 첫 번째로 벌어지는 일은 현금 흐름의 부재입니다. 집은 있는데 매달 쓸 돈이 없는 상황이 됩니다. 연금이 부족하고 저축이 줄어가고 있는데 집에 묶인 자금은 꺼낼 수가 없습니다. 아플 때 써야 할 돈, 여행을 가고 싶을 때 써야 할 돈, 자녀에게 도움을 주고 싶을 때 써야 할 돈, 이 돈들이 집 안에 갇혀 있습니다. 집은 자산이지만 쓸 수 없는 자산입니다. 두 번째로 벌어지는 일은 집과 몸의 불일치입니다. 처음 그 집에 들어갔을 때는 지금보다 몸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몸이 달라졌습니다. 계단이 힘들어지고 집 관리가 버거워지며 집의 구조가 점점 불편해집니다. 집은 그대로인데 몸이 달라져서 집이 맞지 않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가지고 가겠다는 생각이 이 불일치를 직면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세 번째로 벌어지는 일은 선택지가 점점 좁아지는 것입니다. 지금은 집을 처분하거나 활용하는 방법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건강이 더 나빠지면 이사 자체가 어려워지고 집값이 달라지면 기대했던 조건이 안 됩니다. 끝까지 가지고 가겠다는 생각이 지금 할 수 있는 선택들을 하지 못하게 막습니다.
편의상 말순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60대 초반의 말순 씨는 20년 넘게 살던 집을 끝까지 가지고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70이 가까워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나고 혼자가 됐습니다. 집이 너무 넓었습니다. 관리가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집을 팔고 작은 곳으로 가려니 이미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이사 자체가 부담이었습니다. 말순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끝까지 가지고 가겠다고 했는데 끝이 생각보다 빨리 왔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서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가지고 가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집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반드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 경우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끝까지 가지고 가도 되는 경우는 집 없이도 노후 현금 흐름이 충분한 경우입니다. 연금, 금융자산, 기타 수입으로 노후 생활비를 충분히 충당할 수 있다면 집을 처분할 이유가 없습니다. 집이 자산으로 남아있으면서 필요할 때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끝까지 가지고 가도 되는 경우는 그 집이 앞으로의 삶에도 맞는 경우입니다. 병원 접근성이 좋고 가족과의 거리가 적절하며 집의 구조가 나이든 몸에도 불편하지 않고 관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 굳이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끝까지 가지고 가도 되는 경우는 주택연금을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집을 팔지 않고도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집에 살면서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처분하지 않으면서도 현금 흐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이 방법이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를 전문가와 함께 따져봐야 합니다. 광일 씨는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자신의 상황을 처음으로 냉정하게 봤습니다. 첫 번째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연금이 부족했습니다. 두 번째는 부분적으로 해당됐습니다. 집 구조는 괜찮았지만 가족과의 거리가 멀었습니다. 세 번째는 검토해 볼 수 있었습니다. 주택연금을 아직 신청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광일 씨는 처음으로 선택지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 집을 끝까지 가지고 가면 안 되는 경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반면 집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오히려 삶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해당된다면 지금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첫 번째는 집이 없으면 노후 현금 흐름이 부족한데 주택연금도 활용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경우입니다. 집이 있는데 매달 쓸 돈이 없다면 그 집이 삶을 돕는 것이 아니라 삶을 가두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집이 지금 삶에 맞지 않는데 그냥 두는 경우입니다. 계단이 힘들어졌거나 관리가 버거워졌거나 병원이 너무 멀거나 가족과의 거리가 삶을 고립시키고 있다면 지금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몸이 더 나빠지면 그 결정이 더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는 자녀에게 부담이 되는 경우입니다. 집을 자녀에게 물려주겠다는 마음으로 끝까지 갖고 있는데 정작 그 집이 자녀에게 세금 문제를 만들거나 형제 사이에 갈등을 만들거나 원하지 않는 짐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에게 물려주기 전에 자녀가 그 집을 원하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는 그냥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대로 두는 경우입니다.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가장 위험한 경우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결정이 시간이 지나면서 가장 나쁜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말순 씨가 그랬습니다. 끝까지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 깊이 생각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직 안 팔았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직 안 팔았음이 오랫동안 쌓이면서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 집에 대해 해야 할 결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집을 끝까지 가지고 가는 것이 지금 냉정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그 결정을 위해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지금 집 내외에 노후 자금이 충분한가입니다. 연금과 금융자산만으로 매달 필요한 생활비가 나오는가, 아파도 쓸 수 있는 의료비 여유가 있는가, 자녀에게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되는 구조인가, 이것이 됩니까? 된다면 집을 끝까지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집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지금 결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지금 집이 앞으로 10년 후의 삶에도 맞는가입니다. 10년 후의 몸 상태로 이 집에서 불편한 게 살 수 있는가, 병원이 접근 가능한 거리에 있는가, 가족과의 거리가 적절한가, 혼자가 됐을 때 이 집에서 혼자 살 수 있는가. 이 질문들의 답이 모두 그렇다면 끝까지 갖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것이 앞으로 문제가 됩니다. 세 번째로 확인해야 할 것은 주택연금을 검토해 봤는가입니다. 집을 팔지 않고도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이와 집값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지므로 지금 자신의 상황에서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전문가와 함께 확인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광일 씨는 이 세 가지를 전문가와 함께 처음으로 확인했습니다. 연금이 부족하다는 것이 수치로 보였습니다. 집이 가족과 너무 멀다는 것도 확인됐습니다. 주택연금을 신청하면 매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생각보다 의미 있는 수준이라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광일 씨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집을 팔지 않고 주택연금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주택연금 신청 전에 먼저 가족 가까이로 이사하는 것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광일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집은 끝까지 가지고 가야 한다는 생각이 너무 당연해서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냉정하게 들여다보니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그 선택지를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광일 씨와 말순 씨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광일 씨는 예순이 넘어서 처음으로 그 질문을 자신에게 던졌습니다. 끝까지 가지고 가도 괜찮을까? 그리고 그 질문 끝에 선택지들이 보였습니다. 아직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말순 씨는 그 질문을 너무 늦게 던졌습니다. 이미 몸이 많이 안 좋아진 후에, 혼자가 된 후에, 선택지가 많이 좁아진 후에 그 질문이 왔습니다. 그때는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두 분의 차이는 그 질문을 언제 던졌느냐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을 자신에게 던져보십시오. 그 집 끝까지 가지고 가도 괜찮을까요? 그 집을 갖고 있는 것이 노후에 진짜로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그냥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갖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그 집이 삶을 지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